매일매일 정말 황당하고 엽기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무려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했는데 내연관계가 핵심이 아니라 이 내연관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두 명의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10년 동안 내연관계 유지했던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가 아동매매와 학대 혐의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40대 불륜 남녀 내용을 보시면 정말 비정합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요. 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매매 그리고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이 남성 A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그리고 여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 모두에게는요. 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이 40대 남녀,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남아와 여아를 각각 출산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혼 미상자에게 건네거나 그리고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조규현 변호사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첫 번째 그 2013년도에 태어난 남자 아이는 조건 없이 미상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아이를 넘겨버렸고, 그리고 2018년에 둘째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병원비 28만 8천 원을 결제하게 한 뒤에 아이를 매매했다.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그러니까요. 좀 경악스러울 정도네요. 이게 10년 내연 관계이고 아이를 두 번 낳았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얼핏 봐서는 A씨라는 분이 배우자가 있더라도 중혼적 사실혼, 그러니까 실제 결혼의 의사로 같이 산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내연 관계면 그 배우자가 있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 생활을 따로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방식으로 아동 매매로 나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최소한 네. 이 둘의 어떤 그 내연 관계의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적어도 이 아이를 자기의 자식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아예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친자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건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무책임한 거고 네. 그 자기들이 그런 무책임한 행위로 태어난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개인 간 입양을 하더라도 입양 부모가 실제 아이의 어떤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보고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건 그냥 매매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정도 이 아동복지법 처벌 조항이 이보다 더 강하게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법원의 어떤 판결이 실제 행위보다 좀 경한 것 같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징역 1년 2개월 네. 그리고 여성은 집행유예. 집행유예입니다.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처벌 자체가, 이런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최병욱 의원은 이 사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오랜 관계가 지속돼 왔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불법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책임 의식도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뭐 반성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시정할 기회도 워낙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얼마인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진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저런 그야말로 불법 파렴치 뭐 모든 그 범죄의 형태가 다 결합된 사람한테 징역 1년 2개월에 그친 것이 과연 합당한 그 선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변호사는 왜 1년 2개월밖에 죄를 묻지 못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뭐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남자에 대해서는 이제 실형을 1년 2개월 선고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주도적으로 이 행위를 했고 이게 유부남이거든요. 네. 근데 여자는 또 제가 볼 때는 불륜 관계이긴 하지만 유부녀가 아닌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불륜에 있어서 어떤 남자의 역할, 그다음에 애를 뭐 유기를 한다랄지,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 주도적으로 한 게 남편이 아닌가 싶어요. 남자가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이제 법 규정이 지금 현재 약간 미비한 좀 측면이 있어요. 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원래 이 정도 되면 인신매매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신매매. 네. 아동을 매매한 거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매매 자체를 돈을 받아야지 매매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받지 않고 뭐 그냥 애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그런 경우 또 매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나 뭐 방임 이런 걸로 처벌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유기나 방임으로 처벌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키워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정식 입양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애를 건넸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유기냐 방임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좀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아동매매를 명백하게 어떤 목적을 두고 팔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키우기 어렵다 해서 팔았으니까 일반적인 아동매매하고는 좀 사안을 다르게 판사가 좀 그런 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형량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충격적으로 사고 파는 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가라는 의아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TV조선이 취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이런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50을 보내달라. 그리고 아이를 보내주고 50을 받겠다. 아이가 물건인 듯이 되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여기는 저희가 일단 내드릴 거고 제 이름으로 접수를 해서 제 이름으로 진료를 보면 그냥 저인 거고 저희 둘이서 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모르죠. 자, 과연 지금 두 아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희도 추가적인 내용을 좀 너무 궁금해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 매매가 이루어지면요, 김광선 변호사님, 어떤 형식으로 이 아이들의 그 삶이 보통 전개가 되게 됩니까? 일단은요, 이게 이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혼모랄지 이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출생했을 때, 네. 아기를 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낳는데 그 이후에 출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애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이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네.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저렇게 매매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적으로 또 이득을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 돼야지 얘가 어떻게 갔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입양이라는 제도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랄지. 네. 그리고 그 제도권 안에 들어야 하는데 출생만 하면 그다음 이후에 애가 어떻게 됐는가를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의 사각지대라고 보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것에서도 사실은 어떠한 인신매매 형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신매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처벌을 엄하게 하는 그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른 입법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입법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엽기적인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